네,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시스템으로 시장을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하재누리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재누리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는 간신히 1990선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까지는 당분간 이런 좀 숨고르기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될까요? 어떤 점을 봐야 될지 전략부터 들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움직임이 아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확보 못하고 있죠. 오늘 전략은 그 시장 전체 거래량과 또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하자 이렇게 타이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가 최근 들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이건 심리적인 영향이 있고 또한 추석 명절을 앞에 놓고 있다는 점도 일단 혼란스럽게 작용되는 요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아침 시초가부터 약세로 방향이 전환돼서 장 끝날 때까지 약세가 지속됐고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에 달랑 4개 종목이 올랐습니다. 4개 종목 오른 내용을 잠깐 화면 통해 보시게 되면 존슨앤존슨과 화이자, 제약주죠. 이 종목들은 최근 들어서 비교적 여러 차례 상승 쪽으로 방향이 진행되면서 지수 움직임과는 다소 좀 무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어떤 특정 종목을 주목하자기보다는 그만큼 지수 영향력보다는 개별성 종목, 우리 시장의 제약주가 그러한 부분에서 연결이 됐던 점도 감안하셔야 될 만큼 우리 시장 지수 관련 종목보다는 아마도 기본적으로 지수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종목 쪽에서 접근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제약이나 건설, 내장재, 중소형주의 짧은 매매를 오늘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거래량이 증가되는 종목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점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특히 오늘 장중에는 지금 화면 보시는 게 중국 상해지수입니다. 이 중국 상해지수가 2000포인트 초반에서 머뭇대고 있고 바로 앞에 고점은 2040포인트입니다. 바로 2040포인트와 2000포인트 이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 설정이 진행될 거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매도 공세로 방향이 전환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해야만 전체 시장의 방향성에 힘이 실릴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상 중국에 대해서 우리 증시가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큰데 지수만큼은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지금 하락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바닥권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 흐름을 좀 볼까요? 일단 미증시가 내렸고 야간 선물 지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1.3%가량 밀렸는데 오늘 추가적인 하락을 더 내다봐야 되는 건지 지지선과 저항선을 살펴주시죠. 네, 일단 지수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다소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단한 거래 증가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도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거는 종합 지수의 주봉 차트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살짝 약세가 되고 있고 그 전주 아주 강세를 보였죠. 오늘 지수의 변동폭은 좀 더 클 것으로 보이고요. 주봉상 5주선이 걸려있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1967포인트입니다. 아마도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열려있는 상황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급격하게 흘러내리기보다는 찍고 꼬리를 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좀 여유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밴드권의 상단 부분은 일봉상의 움직임에서 1980선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80선 정도는 매물대 하단 부분에 걸쳐 있는 이 부분이죠. 지금 현재 매물대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뚫고 나가려면 앞서 언급했던 거래 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밴드권의 하단은 1967로 조금 밑으로 처지는 쪽까지 보겠고요. 밴드권의 상단은 1980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약세장을 예상을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계속 이 9대1의 주식과 현금 비중을 유지를 하셨는데요. 오늘 어떻게 좀 조정을 줘야 되는 그런 장인가요? 네, 일단 주식 비중을 좀 줄여서 8대2로 비중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주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80%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도 단기 매매 쪽에 좀 치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80% 내에 어떤 종목으로 좀 꾸려야 될지 종목에 대한 전략도 제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종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이 강한 종목을 봐야 된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스카이라이프를 좀 볼 텐데요.
스카이라이프는 아시는 대로 최근 들어서 횡보 국면이 이탈된 이후에 우상향으로 단기선 간의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스카이라이프의 주가 움직임이 수급적인 면, 지금 보시는 대로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나타나고 있죠. 수급적인 면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하방 경직이 가능한 5일선과 21선 이격 중심권대에서는 매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남해화학을 보겠습니다. 남해화학은 지난 9월 초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보다는 기관 쪽으로 매수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매수세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바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의 매수가 강한 종목이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세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하방 경직도 가능한 모습을 나타냈죠. 어제 그제 보게 되면 위로 치솟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결국은 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아마 오늘 밑으로 꼬리가 달린다면 위아래 밸런스가 맞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5일선 아래로 내리는 부분, 이 부분에 근접할 때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 있는 종목으로 오늘 두 종목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정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 종목이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많이 치고 올랐었던 이 스카이라이프 오늘 또 증권사 쪽에서 아주 좋은 소식들이 많이 좀 전해지고 있다는 점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재누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객장으로